경찰이다. 손들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항만에서 벌어진 마약 밀수업자들과의 총격전이었어요. 하지만 범인들은 컨테이너 미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눈발이 흩날리던 올해 1월의 어느 오후, 이 항만에 특별한 화물이 도착했습니다. 화물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죠. 바로 살아있는 개 한 마리였거든요. 안나, 내가 맡을 새 파트너야. 이번엔 진짜 특별한 놈이라고 한국에서 그러더라. 항만 보안팀장이 건네준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견종 진돗개, 이름 바다, 출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특수작전팀. 저는 스웨덴 예테보리 항만 보안 책임자 안나입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아시아에서 온 개와 함께 일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팀은 모두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 같은 대형견들과 일해왔거든요. 바다를 처음 본 순간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중형 크기의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맑으면서도 어딘가 전투적인 기운이 감도는 눈빛이었죠. 쉿, 스테이. 기본적인 스웨덴어 명령어를 써봤지만 바다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고개만 살짝 기울일 뿐이었어요. 아마 언어가 문제일 거야. 동료 요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셰퍼드가 최고라니까. 아시아계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번 주 총격전에서도 우리 맥스가 범인 2명이나 잡았잖아. 하지만 바다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기회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개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요. 한국 해경에서 보내온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며 충성심과 지능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 부산항 마약 밀수 조직 소탕 작전 참여, 범인 검거 15건, 총격전 생존 경험 다수. 이게 진짜 전투를 해봤구나. 그날 저녁 바다는 제 사무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어딘가 애처로워 보였어요. 저는 바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바다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킁킁 냄새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사의 눈빛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바다와의 첫 순찰이 시작됐습니다. 예테보리 항만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항만 중 하나예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매일 들어오고 나가죠. 마약, 무기, 밀수품. 온갖 불법적인 것들이 숨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바다야. 오늘이 내 첫 시험이다. 바다는 제 옆에서 차분하게 걸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흥분하거나 산만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같았죠. A구역 컨테이너 야드를 돌던 중이었습니다. 바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코를 킁킁거리더니 특정 컨테이너 앞에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바다의 털이 곤두서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정말?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 컨테이너는 이미 1차 검사를 통과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검색팀을 불렀습니다. 엑스레이 스캔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계속 경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직접 열어보자. 컨테이너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젠장. 들켰어. 컨테이너 안에 숨어있던 무장한 남성 3명이 갑자기 뛰쳐나왔어요.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쏴버려.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급히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어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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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금속 컨테이너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가 움직였어요. 바다야, 위험해. 하지만 바다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누비며 범인들의 측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처럼 말이죠. 첫 번째 범인이 바다를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바다가 뒤에서 덮쳤습니다. 악!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범인이 넘어졌어요. 두 번째 범인이 바다를 향해 총을 쏘려는 순간 저희 특수팀이 측면에서 기습했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 팡팡팡. 치열한 총격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정확한 위치 파악 덕분에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범인이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컨테이너 미로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바다는 이미 그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추적. 바다가 달렸습니다. 컨테이너 사이, 크레인 및 트럭 뒤. 복잡한 미로를 정확히 추적해 나갔어요. 거기 있다. 범인은 결국 막다른 곳에 몰렸습니다. 총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체포됐어요. 컨테이너에서는 총 30kg의 코카인과 함께 AK-47 자동소총 5정이 발견됐습니다. 시가로 계산하면 약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데? 요한이 놀란 표정으로 바다를 쳐다봤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전투의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다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야, 너는 정말 전사구나. 우리가 완전히 무시했던 거야. 바다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다와 함께한 첫 전투 승리 이후 저는 문득 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25년 전 스톡홀름 경찰대학을 졸업하던 날의 저를 말이에요. 그때의 저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지키는 경찰관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배치받은 곳은 스톡홀름 외곽의 작은 파출소였어요. 사소한 분쟁 조정, 서류 작업, 그리고 가끔씩 음주운전 단속. 제가 꿈꿨던 극적인 범죄 수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몇 년 후 드디어 마약 수사팀으로 전속됐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2012년 여름, 저는 대형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에서 들어오는 헤로인 루트를 차단하는 작전이었어요. 몇 달간의 수사 끝에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내일 새벽 급습하자. 하지만 급습 당일 현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정보를 흘린 거였죠. 더 끔찍한 건 그 과정에서 제 동료 한 명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범인들이 미리 매복해 있었던 거예요. 팡팡팡. 갑작스러운 총격에 제 파트너 에릭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저의 성급한 판단과 부족한 확인 때문이었어요. 안나, 도와줘.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에릭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다른 팀원들이 범인들을 제압했지만 에릭은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범인들은 모두 도주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수사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니,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감도 잃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항만 보안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10년 전의 일입니다. 항만 보안은 수사만큼 극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전했죠. 실수에도 누군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제 판단 하나로 동료의 인생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왔습니다. 이 작은 개와 함께 있으면 예전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바다는 제가 잃어버린 직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너는 정말 용감하구나. 총격전 중에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 바다는 제 옆에 앉아서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을 보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충성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인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용감해. 나는 실수가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바다는 꼬리를 한번 살랑 흔들더니 제 손에 주둥이를 비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계에게서 배우자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고.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0년 넘게 안전지대에 있었던 제가 다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큰 변화였거든요. 하지만 바다가 옆에 있다면, 그리고 이계가 보여준 그 확신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와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야간 근무조에서 긴급 상황이 보고됐어요. 야간 작업 중 인부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올로프 안데르손, 50대 남성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 같이 일하던 동료들 말로는 누군가 올로프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검은 차 2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테보리 항만은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됩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미로를 만들어내죠. 게다가 크레인, 트럭, 각종 장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번 길을 잃으면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어디죠? 7번 부두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3시간 전 이야기예요. 수색팀이 이미 2시간째 찾고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인질극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항만 노조와 회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 7번 부두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반복합니다. 총성 확인. 바다야, 이번엔 정말 위험할 것 같아. 하지만 바다는 다른 생각인 것 같았어요. 올로프의 안전모를 맡기자마자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은데. 위험한 냄새인가 봐. 바다는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번 부두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어요. 잠깐, 바다야. 총성은 저쪽에서 났는데. 하지만 바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고 철제 계단을 올라가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쪽이 맞나? 동행한 구조대원이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때 또다시 총성이 들렸습니다. 팡팡팡. 이번에는 우리가 있는 방향에서였어요. 조심해. 무장한 범인들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권총을 뽑고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바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크레인 및 어두운 컨테이너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올로프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무장한 남성 2명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 젠장. 어떻게 찾아냈지? 범인들이 총을 뽑았습니다. 팡팡팡.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문 양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바다가 또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 뒤쪽으로 돌아가더니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침투하는 거예요. 바다야, 위험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어요. 아, 개가 어디서 나왔어? 쏴버려. 팡팡.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가 돌입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범인 2명 모두 체포됐습니다. 올로프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조됐어요. 이계가 내 생명을 구해준 거군요. 올로프는 떨리는 손으로 바다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조사 결과 범인들은 항만 노조 갈등을 이용해 올로프를 인질로 잡고 회사에 거액을 요구하려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만약 바다가 없었다면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인질극이 장기화됐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바다와 함께라면 어떤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흘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부두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화학적인 냄새인데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신고자인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저와 바다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창고 문 앞에서 몸을 낮추고 경계 자세를 취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게 있나 보네. 문을 열자마자 톡 싸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다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저를 뒤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잠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화학물질 전문팀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것은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뭐라고? 더 심각한 건 이 양이면 항만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창고 뒤편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거기 누구야? 검은 옷을 입은 남성 3명이 뛰어나왔어요. 손에는 폭탄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 이 폭탄을 터뜨릴 거야. 테러범들이었어요. 이들은 항만을 폭파해서 스웨덴 경제에 타격을 주려던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이다. 폭탄을 내려놔. 절대 안 돼. 우리의 메시지를 세상에 알려야 해. 긴박한 대치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폭탄 전문가들이 도착했지만 테러범들이 수동 기폭 장치를 들고 있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저들이 폭탄을 터뜨리면 항만 전체가 날아가고 수천 명이 죽을 거야. 그때 바다가 움직였습니다. 몸을 낮추고 조용히 테러범들 뒤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야, 위험해. 하지만 바다는 이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그림자를 이용해서 테러범들의 사각지대로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분 후에 이 폭탄을 터뜨릴 거야.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켜. 테러범들이 협박하는 사이 바다는 첫 번째 테러범 뒤로 접근했습니다. 3, 2, 1. 바다가 뛰어올랐습니다. 테러범의 손목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 기폭장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이야. 돌입. 팡팡팡.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지만 바다가 이미 그의 다리를 물고 있었어요. 놓아. 놓으라고. 팡팡. 특수부대가 돌입해서 나머지 테러범들을 제압했습니다. 폭탄 해체에는 30분이 걸렸어요. 만약 테러범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정말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바다가 없었다면 폭탄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바다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는 제 발치에 누워서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바다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차리는 거니? 테러범들의 위치까지. 바다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라는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탐지견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전투 능력을 가진 개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개와 함께 있으면 저도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월 초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북해에서 불어온 강력한 폭풍이 예테보리 해안을 강타한 거예요. 모든 선박은 항만 입구를 피하세요. 반복합니다. 모든 선박은. 항만 관제탑에서는 계속해서 경고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파도 높이가 4m를 넘고 풍속은 시속 80km에 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고속정이 포착된 거예요. 저 배. 폭풍 경보를 무시하고 항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발트해에서 해적 활동이 늘어났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그 고속정에서 무선 신호를 방해하는 전파를 발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젠장, 통신이 두절됐어. 그때 해상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팡팡팡. 해적들이 어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벌어지는 해상 전투.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파도와 바람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바다야,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바다는 다른 생각인 것 같았어요.
부두 끝까지 달려가더니 바다를 향해 집중적으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은데 바다는 갑자기 특정 방향을 정확히 가리켰어요. 동쪽으로 약 30도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죠. 혹시 저쪽에 배가 있는 건 아닐까요?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상으로는 일단 바다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구조보트가 바다가 가리킨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위험한 항해였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10분 후 구조대에서 급박한 무전이 왔습니다. 본부, 해적선 발견. 어선을 공격하고 있어요. 팡팡팡. 해상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어선을 납포하려 했고 어부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어요. 구조보트 지원이 필요해요. 해안경비대 특수부대 출동. 무장한 경비정이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하지만 폭풍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았어요. 해적선이 도주하려고 해요. 그때 바다가 또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해적들의 도주 경로를 예측한 거예요. 저쪽으로 차단하세요. 바다의 정확한 예측 덕분에 경비정이 해적선을 완벽하게 포위할 수 있었습니다. 팡팡팡. 마지막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해적들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된 어부는 닐스 라르손이라는 이름의 63세 남성이었어요. 그는 해적들에게 납치당할 뻔했던 거예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닐스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닐스는 바다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바다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개가 내 목숨을 살렸어요. 해적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닐스를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떻게 그 폭풍 속에서 저를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해적들의 움직임까지. 저는 바다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이 개는 특별해요. 단순한 냄새를 넘어서 전투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지역 언론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폭풍 속 해상 전투의 영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바다를 영웅 취급했지만 바다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평소처럼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저는 바다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다야, 너 덕분에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어. 정말 고마워. 바다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제 손에 주둥이를 비볐어요. 그 따뜻한 감촉을 느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개는 정말 우리에게 보내진 전사구나. 봄이 찾아오면서 예태보리 항만에도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크루즈선들이 들어오고 항만 투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관광객들 사이에는 위험한 인물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 순찰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항만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큰 배들을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 남성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검은 배낭을 메고 혼자서 항만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왜 저 사람을? 바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남성을 추적했어요. 마치 훈련받은 수사관처럼 말이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저는 바다를 따라가며 그 남성을 관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관광객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사진을 찍지 않았고 특정 지역만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뭔가 수상해. 저는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어요. 바다가 계속 경계하고 있고요. 신원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그 남성은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여권도 정상이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남성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 남성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는 걸 봤습니다. 종이 뭉치였는데 자세히 보니 항만 설계도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오늘 밤 12시에 시구역에서 만나자.
잠깐 저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남성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젠장. 들켰어.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항만 곳곳에서 무장한 남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팡팡팡.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브로커가 아니었어요. 대규모 국제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모든 단위, 지원 요청, 무장한 범죄 조직과 교전 중. 우지, 우지, 우지. 자동 소총 소리가 항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바다는 이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누비며 범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3시 방향 컨테이너 뒤에 저격수. 바다의 정확한 정보 덕분에 우리 특수팀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어요. 9시 방향에도 적이 있어. 팡팡팡.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범죄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무장이 잘 되어 있었어요. 이놈들 대체 정체가 뭐야? 그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범인들이 수류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기와 혼란 속에서도 정확하게 적의 위치를 추적했어요. 본부장, 적의 지휘부를 발견했습니다. 바다가 가리킨 방향으로 특수부대가 돌입했습니다. 팡팡팡. 마지막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적의 지휘관이 체포되자 나머지 조직원들도 하나둘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 이들은 동유럽 마피아와 연결된 국제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스웨덴 항만을 거점으로 유럽 전역에 마약과 무기를 유통하려던 거였어요. 배낭 안에서 뭐가 나왔나요? 항만 보안 시설 배치도, 순찰 경로, CCTV 위치, 그리고 대규모 테러 계획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들은 항만을 폭파해서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려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유럽 경제가 마비됐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다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야, 너는 어떻게 알았던 거야?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바다는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누웠어요. 그리고는 평온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바다는 단순히 냄새나 소리로 위험을 감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전투적인 본능으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거였어요. 정말 대단해. 너 같은 파트너가 있어서 난 행운이야. 동료들도 이번 사건에 크게 놀랐어요. 특히 요한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안나, 솔직히 처음엔 아시아계라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정말 인정해. 바다는 우리 중 누구보다 뛰어난 전사야.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전사라기보다는 진짜 파트너지. 그 말을 들은 바다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맞아요. 우리는 파트너예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와 함께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7건의 주요 사건을 해결했고 바다의 활약상은 유럽 전역에 알려졌어요. 더 이상 그냥 개가 아니라 전설이 된 거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스웨덴 항만청에서 바다에게 공식적인 표창을 수여하는 날이거든요. 진돗개 바다에게 스웨덴 항만청 최고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청장님이 직접 바다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었어요. 바다는 의젓하게 앉아서 시상식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작은 개 한 마리가 우리 항만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테러를 막고 해적을 물리치고 국제범죄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앞으로 전 유럽 항만에서 진돗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상식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바다와 함께 간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다가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바다는 단순히 훈련받은 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전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죠. 오늘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지난 6개월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활약상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었어요. 첫 번째 사건 무장마약 밀수 조직 소탕, 범인 3명 체포. 두 번째 사건 인질 구출 작전, 무장범죄자 2명 체포. 세 번째 사건 테러 기도 저지, 폭발물 해체 성공. 네 번째 사건 해상 전투 승리, 해적단 일망타진. 다섯 번째 사건 국제범죄조직 본부 급습, 주요 간부 체포. 각각의 사건들이 모두 영화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바다는 제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며 마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바다야,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변했어. 정말 그랬어요. 10년 전 그 실패 이후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게 됐어요. 바다가 보여준 용기와 확신을 조금이나마 배웠기 때문이죠. 한국 해경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바다가 스웨덴에서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 언론에서 코리안 어독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날 밤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나, 큰일이에요. 항만에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했어요. 또, 이번엔 규모가 달라요. 최소 20명 이상이고 중화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바다도 긴장한 모습으로 함께 뛰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총격전이 한창이었습니다. 팡팡팡, 우지지지, 기관총 소리까지 들렸어요. 이번 적들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바다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아. 바다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좋아, 함께 가자. 우리는 마지막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바다는 어둠 속에서 적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지휘했어요. 팡팡팡, 쾅, 쾅. 수류탄이 터지고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적들은 모두 체포되거나 도주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와 바다는 마지막 순찰을 위해 항만으로 나갔어요. 고요한 밤바다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처음 너를 봤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바다는 제 옆에서 차분하게 걸으며 가끔 주변을 경계했어요. 여전히 임무에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개야. 아니, 특별한 전사지. 항만 끝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바다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개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말이에요. 진돗개는 말이 없습니다. 화려한 액션도 과장된 표현도 하지 않아요. 대신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움직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신중하지만 용감하게. 그리고 그런 바다와 함께 있으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과시보다는 실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해, 바다야. 바다는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스웨덴 예테보리 항만의 밤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작은 전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밤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웨덴 항만의 진돗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